예, 석종득입니다. 선거 컨설턴트이고요. 지금은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의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교실입니다.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이 함께하는 실전 선거교실 16번째 시간입니다. 떨어질 선거는 왜 하지? 목표 달성은 어떻게 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제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전략 잘 잡았다고 무조건 이긴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고요. 또 그것과 연결되어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복잡한 것 같지만 크게 나눠보면 선거는 말 만들기, 말 나르기, 그리고 우리 편 만들기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우리가 전략에 대한 공부를 쭉 한 거는 사실은 말 만들기를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만들어진 이 구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 구도를 위해서 준비한 말을 어떻게 나를 것인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우리 편들을 더 늘리고 그들을 모두 결집해서 투표장에 데려갈 것인가, 이 문제를 고민하는 일이 남아있지요. 할 수만 있다면 뭐 말도 필요 없고 그냥 찍어주면 제일 좋죠. 내가 무슨 뭐 훌륭한 말을 해야만 찍어주고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뭐 이를테면 나하고 너무 친한 친구니까 내가 찍어줄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당선될 수 있는 구조라면 별다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그것만으로 하면 좋죠. 근데 그게 정말 가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것이 가능하던 시절. 특히 그 표를 매표하던, 돈 주고 사던 시절에는 얼마를 썼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제가 봤던 경험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1996년도에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친구가 노트북을 하나 들고 와서 저한테 이 노트북을 팔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노트북 가격은 그 당시 2천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노트북을 열어서 프로그램을 보여주는데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화면이 그 노트북에서 등장을 합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 수원시의 무슨 구 데이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안에 동별로 동책이 있고요, 통별로 통책이 있고 반별로 반책이 등장을 하면서 그 안에 주소와 성별과 생년월일, 이름까지가 다 들어가 있고 이 사람들이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우리 편을 찍을 것인지 안 찍을 것인지, 혹은 중간 정도쯤 되는 사람인지, 혹은 전혀 이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없는 사람까지 구분되어져서 우리 편을 찍을 사람이 몇 표인지가 이 컴퓨터 화면에 전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돈이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만약에 이게 확실하다면 정말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궁금증이 생겼죠. 그러면 내가 이걸 2천만 원만 내고 당신한테 이 노트북을 구매를 하면 내가 알려고 하는 지역구들마다 전부 몇 표가 동원 가능한지 하는 것들이 전부 등장을 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상대방은 웃으면서 그건 아니고 그냥 이것은 프로그램이고 하나의 예시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조직원들이 모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더니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구당 체제에서 선거를 준비할 때는 아시는 것처럼 14개 동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14개 동마다 동사역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동책, 그리고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총무 이렇게 해서 4명씩으로 구성된 동책 조직이 있고 그 동 밑에는 통별로, 선거구별로, 반별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서 맨 마지막 세포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반책은 아파트 라인 한 줄, 여기가 하나의 반이라고 하면 101호부터 시작해서 102호, 201호, 202호 이런 식으로 쭉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고
그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까지도 파악을 해야 되느냐, 주소까지도 자기가 파악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선관위에서 나온 선거인 명부, 이걸 크랙을 깨가지고 컴퓨터에 심으면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출력해서 나눠주면 거기다가 동그라미 세모 X만 표시해가지고 알바시켜서 걷어온 이 명단을 쭉 동그라미 세모 X를 입력을 하면 최종적으로 선거 1, 2, 3일 전에 전체적으로 표가 어떻게 나올지를 알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조직선거이죠. 이렇게 할 때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별로 몇 명 정도의 조직이 필요하냐라고 물었더니 최소로 봤을 때 600명에서 많은 곳, 인구가 많거나 조직이 복잡한 곳들은 1600명까지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면 동그라미가 많으면 좋은데 X가 많거나 뭔가 우리가 이걸로 확신이 안 될 경우에 이게 알기는 알았지만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때는 선거 2, 3일 전에 표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3000표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세모 10,000개한테 돈을 푼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조직을 통해서. 어떻게? 뭐 저 야산 같은데 그 당시 같으면 각그랜저 한 2대 세워놓고 트렁크 문 열고 700명 줄 서서 돈 봉투를 나눠주는 거죠. 봉투 하나는 당신 활동비, 또 봉투 몇 개는 당신네 그 반에 세모들 누구에게 줄 봉투, 이런 식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걸 가지고 몰래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주고 표를 산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돈만 줬다고 해서 무조건 찍을까요? 그게 안 되니까 선거 당일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자기가 돈 줬던 사람들 전화로 불러내고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알지 이래가면서 우리 편을 찍게 만드는 이런 조직이 동원된 선거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선거 메커니즘이 그렇게 갔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말 만들고 말 나르고 이런 것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몇 개의 봉투를 어떻게 돌려서 어떻게 선거를 강압적으로 실현할 것인지, 관계를 이용한 조직 선거를 할 것인지, 이게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선거를 할 수가 있나요? 없죠. 물론 선거법이 지엄해서 들키면 당선 무효형이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저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봉투를 나눠주기 이전에 성향을 파악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의 시대에 아주 저쪽 시골 이런 곳에 가지 않는다면은 도시에서 자기 반에 있는 사람들을 성향까지 파악한다? 저는 사실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성향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돈 봉투를 돌리고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웃들과 얼굴을 몇 번이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선거운동의 중요한 방식이 이제 주소지를 중심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묶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조직을 까는 거 가지고 선거를 치르던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진 메커니즘을 현재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직 방식으로는 선거를 치르기가 매우 힘들죠. 그러면 방법은 없는 것인가? 대책은 없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라고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풀어볼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에도 조직이 필요한가? 조직이 필요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선거를 돕는 다양한 도구가 등장했잖아. 예전에 합동 토론회를 한다고 초등학교 운동장에 사람들을 잔뜩 모아놓고 합동 연설회를 했었는데, 이걸 TV 토론으로 교체를 했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조직이 동원되거나 모이지도 않는데 무슨 조직이 그렇게 꼭 필요해? TV를 통해서 정말 이제는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뽑는 시대가 됐잖아. 공보물이 얼마나 많아. 현수막을 여기저기 그렇게 많이 치고 TV 연설도 하고 TV 토론도 하고 유세도 하고 명함도 나눠주고 뉴스도 하는데 조직 선거가 필요하겠어?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공보물과 현수막과 대량 살포되어지는 언론에서의 집중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거 기간 동안 사실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선거일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정보가 뿌려지는 대신 노이즈도 많이 존재하고
사람들의 관심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누군가로부터 말을 건네듣는 것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고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선거에 대한 어떤 투표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매우 많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예전에는 돈을 매개로 해서 뭔가가 전달이 됐다면 지금은 말을 전달하고 그 말을 들음으로 해서 나의 생각이 바뀌는 쪽으로 변화가 생기다 보니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도구들도 잘 해야겠으나 그것만으로는 표를 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전달해낼 수 있는 말들을 이렇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조직 이야기를 계속 그치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선거에서 이슈와 표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한쪽 편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등장을 하게 되면 갑자기 표를 이쪽을 찍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우르르 안 되겠다 저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움직인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린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원래 나는 A정당을 지지하는데 A정당이 잘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저쪽을 찍어줘야 된다니까 이렇게 말하기가 편해지는 것이고 만약에 A정당이 문제를 일으키게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함구하고 조용히 사태를 그냥 관망하는 형태로 변화되는 이런 모양으로 전체적인 여론이 움직인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표의 색깔을 바꾸기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퀴즈를 한번 내보죠. TV 토론 중인 두 후보가 있습니다. A 후보는요, B 후보의 비리를 집요하게 꼬집었습니다. B 후보는 비리를 저지른 후보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혐의를 TV 토론 중에 부인을 했습니다. 누가 선거에서 이겼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진행된 TV 토론 많이 있었거든요. 누가 이겼죠? 비리를 꼬집은 A 후보요? 계속 부인했던 B 후보요? 정답은요, 우리 편 많은 후보가 이겼습니다. 우리 편 많은 후보가 이긴 이유는요, 그 TV 토론을 보면서 A 후보 편인 그런 사람들은 거봐, 저 B라는 놈 진짜 나쁜 놈이라니까 저 미꾸라지 같이 말이야 계속 빠져나가려고만 들고 저 대답을 제대로 안 하잖아 이렇게 같이 화를 냅니다. 그런데 B 후보 편인 그런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TV 토론을 보면서 저 A 후보는 했던 얘기 또 하고 정책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자꾸 없는 사실을 가지고 선거에서 이기려고 드네. 저는 몰리니까 네거티브 하는 거야, 네거티브. 이렇게 오히려 A 후보를 탓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선거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TV 토론을 잘해가지고 선거가 결정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경우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TV 토론을 보고 나서도 평가가 모두 달라지는 거죠. 결국은 누구 편이냐가 매우 중요하고 그 편이라는 것이 조직에 의해서 강화되기도 하고 또 조직에 의해서 확산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구조 때문에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대명천지가 됐고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다는 지금 이 현대에서도 선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말 만들기, 말 나르기, 그리고 우리 편 만들기 중에 말 나르기와 우리 편 만들기 이 두 가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조직이고요. 이 조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만 말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나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캠프들이 이 조직 활동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말이 바깥으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조직을 만들어서 선거사무실에 다 모아가지고 얘기를 잔뜩 했습니다만 이 조직들이 나가서 어디 가고 얘기할 데가 없습니다. 얘기할 기회가 있어도 괜히 얘기 잘못 꺼냈다가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들어진 말은 홍보물을 통해서 겨우 외화가 되는데 이 홍보물의 홍수 속에서 이 후보의 이야기가 잘 퍼져나가기가 그리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상황에 맞춰서
우리 지역의 원래 정치 지형에 맞춰서 그냥 선거가 그렇게 물처럼 흘러가지고 전략과는 상관없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변을 만들어냈던, 저기가 되겠어? 했던 곳이 선거에서 이겼던 대부분의 캠프들은 좋은 말을 만들어낸 것도 있지만 이 말을 나를 만한 충분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 이것을 기본으로 갖춘 캠프만이 그런 선거의 승리를 거머쥐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많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을 나를 조직이 없다면 선거는 이미 벌써 치루나 마나 그 결과가 뻔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조직이 예전과는 달라진 거죠. 어떻게 달라졌느냐?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를 사는 조직이었습니다. 매표를 위한 조직 활동이었다면 지금은 조직 미디어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직 미디어라는 얘기는 말을 나른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른지 두 가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선거 조직은 돈은 들지만 돈을 줬기 때문에 확실히 동원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간혹 그러다가 문제가 되어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지만 어디에 참석하는데 돈을 얼마를 준다, 어느 집회에 참석하는데 목욕비를 얼마 준다, 밥값을 얼마 준다, 최소한 같이 간 사람들 누군가가 밥을 산다 등등의 형태로 동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아주 위험한 짓입니다. 아무리 선거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당선 무효형까지 갈 수 있는 가장 큰 선거법에서 저지르면 안 되는 일로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돈은 안 듭니다. 하지만 동원을 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통반까지에 이르는 촘촘한 금융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SNS를 중심으로 해서 불규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촘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한 조직이 캠프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조직은 체육활동을 중심으로 뭔가 조직이 많이 구축된 데가 있고, 어떤 조직은 경제활동 중심으로 많이 조직된 데가 있고, 어떤 조직은 또 뭐 연구 중심으로 많이 조직된 데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별로 촘촘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발성을 요구합니다. 이건 돈 주고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뭔가 열받을 일이 있거나 기대감이 셀 때 이 조직은 강해지고 확대되고 강화되고 이렇게 되어간다는 것이죠. 이 조직의 주된 역할은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매표, 지금은 조직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한다. 조직 미디어가 어떻게 작동되어지는지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선거의 구체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예전의 조직과 지금의 조직이 달라진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서 조직 미디어를 말씀드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 조직 미디어는 사실은 철저히 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조직 미디어를 구축하는 것이 결국은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으면 이걸 잘 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라고 했더니 경쟁을 바탕으로 확산력을 높이는 구조 설계. 다른 말로 하면 마치 다단계나 보험 영업 같은 이런 구조로서 조직이 제한되고 있다. 현대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 조직 미디어는 그런 활성화 활동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캠프가, 우리 후보가 가지고 있는 사조직이 동창 조직도 있고 종교활동 조직도 있고 향후의 조직도 있다. 누가 더 이번 선거의 기여도가 클 것인가? 이걸 가지고 경쟁을 한번 해보자. 우리 동창들 중에서도 몇 기가 제일 많이 조직을 많이 모아서 이번 선거에 기여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동력이 부여될 때 사실은 조직이 활성화되어 나가는 거지. 그런 거 없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이것만으로는 앞에서는 한다고 하고 뒤에 돌아서 가지고는 아무 활동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쟁화시키다 보니까 명단도 만들고 뭔가 그래프도 그리고 이런 일들이 선거 캠프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런 일들은 최대한 역할과 과업을 심플하게 구성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출판기념회 때 꼭 참석을 좀 해주십시오. 또 혹은 이 말은 꼭 날라주십시오. 몇 명한테 날라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롤 자체가 명료화되고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됐을 때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에 대한 구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 구축에 앞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캠프 스스로 이 부분들을 확인해 봐야 된다. 첫 번째는 모아서 도대체 뭐 할 거냐, 몇 표 할 거냐, 그건 안 되지 않냐. 그렇다면 요 말을 나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느 정도 규모로 만들면 될까? 그러려면 아까 전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몇 표면 당선 가능한가? 그 몇 표를 만들기 위해서 몇 명에게 이 이야기가 전달돼야만 당선이 가능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구상해서 거기에 필요한 정도의 최소한의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조직을 키우면 키울수록 힘도 많이 들고 투입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요거에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대로 된 조직을 잘 만들고 이 조직을 통해서 이 조직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말을 날라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우리 편들을 모두 결집시켜가지고 투표장으로 갈 수 있게 한다면 선거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특히 인물구도나 정책구도로 나갈 때에는 우리 편을 넘어서까지 그 이야기들이 전달되고 저쪽 편으로 하여금 결정의 딜레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조직들이 붙어줘야지만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정리해봅니다. 선거는 말 만들기와 말 나르기와 그리고 더 많은 우리 편을 만드는 세 가지의 요소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지고 승리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말을 만들려고 하면 시대적 상황과 분위기를 읽고 우리 지역을 읽고 유권자들의 요구를 읽고 나와 상대방의 차별성까지를 모두 다 더해서 최종적으로는 구도를 짠다. 그 구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프레임이고 그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이슈들을 생성해내는 것이고 이 구도에 의해서 컨셉을 정하고 메시지와 컨텐츠를 만드는 것까지를 우리가 말 만들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미디어에다가도 내보내고 조직에다가도 내보내서 말을 날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론 활동도 말 나르기에 포함이 되고요. 홍보물을 만드는 것도 말 나르기에 포함이 됩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도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조직 미디어를 통한 말 나르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선거 투표 직전까지 끌어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말을 날라서 우리 편을 만들겠다는 게 구체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편을 만들지 못하는 말은 괜히 여러 가지 날라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이 우리 편을 만드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만 날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잘났습니다. 나 훌륭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잘 날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편 만드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아, 잘 나가고 재수없어. 이렇게 되는 순간 표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 편 만들기는 말만 잘 날아가고 되는 게 아니라 친분, 연고, 욕구, 이해, 분노, 기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잖게 만드는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잘 간파하고 그것까지 반영해서 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선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목표가 만들어지고요. 전략이 형성된 후에 이 전략을 관철해내는 것.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해내기 위한 큰 틀을 이해하셨다고 하면 오늘 공부는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의 선거에 있어서 이 조직의 역할, 조직 미디어가 끼치는 영향을 좀 더 이렇게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